지난 2019년 여름, 일본은 갑작스럽게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우리는 그런 일본에 맞서 노재팬 운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 제품이라면 선뜻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일본의 대표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는 노재팬 운동 당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2019년 9월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67%나 하락했었죠. 하지만 유니클로 경영진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노재팬 운동에 기름을 붓는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당시 유니클로 오카자키 CFO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이 판매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에 최대한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걱정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매운동 영향이 있더라도 한국 내에서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실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해 한국인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어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매출은 더욱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유니클로는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명동, 강남을 비롯해 국내 1호 유니클로 매장을 신설했던 잠실점마저 폐점하는 등 유니클로는 매출 하락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출은 유니클로 기업 전체 매출의 무려 5%를 담당할 정도로 매우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시장의 매출 하락은 유니클로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피해였었죠.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지날 때 보면 수출 규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손님들이 확연하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언론들은 지난해 유니클로가 한국 시장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노재팬 운동 당시보다는 유니클로의 수익이 증가한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벌써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이었죠. 해당 기사를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은 오래가지 않는다며 이제 한국인들의 불매운동 시즌은 끝났다라고 말하며 유니클로의 반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유니클로의 한국 시장 실태를 보게 되면 일본인들이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수출 규제 이후 지금까지 무려 50여 개의 매장이 줄줄이 폐점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매장이 내야 하는 임대료 지출이 줄긴 했지만 매장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 급여 역시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수치로 살펴보게 되면 유니클로 전체 매장이 줄면서 직원들의 급여는 1,440억 원에서 959억 원으로 무려 28.4%나 감소했고 광고 판촉비 역시 243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34%가 줄었습니다. 즉 이익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지출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니클로의 지표상 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일본 언론들은 이를 보고 흑자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체 매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기타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유니클로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전염병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면서 일본 부자 1위 자리를 내어주는 상황까지 생겨나고 있다 합니다. 유니클로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였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자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만연한 사회가 돼버리자 사람들은 오피스룩을 버리고 캐주얼룩을 택했고 일본 내 캐주얼류를 전문 회사인 유니클로가 전염병 수혜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의 경우 지난해 재료값이 급증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일본 내부적으로도 외면받게 되었고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죠. 유니클로의 최대 강점이라고 한다면 품질도 괜찮으면서 저렴하다는 것이었는데 유니클로만의 강점이 완전히 사라지자 자연스레 전 세계인들이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본의 최고 부자는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급작스럽게 유니클로의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최고 부자 자리를 다케미츠 키엔스 명예회장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전염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의 불매운동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들은 한국이 앞으로도 불매운동을 평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을 비웃고 있었지만 그런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로 유니클로나 기타 일본 기업들에게 있어 한국 매출 감소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유니클로 사태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얼마나 우물 안에 홀로 살고 있는지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해당 뉴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마치 물 없이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하게 짝이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유니클로가 한국 시장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뉴스를 보고 일본인들이 얼마나 답답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품 싫다면서 한국 유니클로는 돈을 쓸어 담고 있었구나. 심지어 한국인들은 발매하기 전부터 미리 매장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지. 그렇다는 건 역시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한국은 일본이 없으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불쌍하네요. 그동안 일본을 소비하고 싶어 얼마나 힘든 나라를 버틴 것인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네요. 너무 한국인들을 욕하지는 맙시다. 그저 한국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솔직했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더 불쌍한 건 일본인들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겉으로 흑자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얼마나 한국 유니클로의 덩치가 줄어든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겨우 주어진 결과만 보고 답을 내리는 일본인들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져. 앞으로 유니클로의 이미지는 더더욱 나빠질 것이고 주가는 완전히 폭락할 것입니다.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와 더불어 유니클로 경영진의 마인드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는 건 결국 치고 올라오는 신생 브랜드에게 모조리 따라잡힐 것입니다. 평생을 봐왔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불매운동을 한다면 좀 더 진지했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갑자기 끌어올랐다 갑자기 식어버린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이라는 거야. 이쯤 되면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진짜 이유가 일본 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한국인들에게 불매운동을 하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스스로가 이렇게 현명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는 지난번 질샌더와 유니클로의 협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물량이 부족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신념이나 약속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고 말이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불과 2년 만에 구매운동이 되어버렸어. 웃긴다 정말. 아직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듣긴 했어. 하지만 이미 생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를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지. 그렇게 죽일 듯이 노제팬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일본 기업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죠. 맥주는 다른 브랜드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에게서 유니클로는 절대 멀리할 수 없는 의류 브랜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국을 무시한다고 해서 답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인들을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돼요. 더 큰 할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일본 기업을 내쫓지는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난 한국인들이 어떤 불매운동을 하든 전혀 걱정되지 않아. 유니클로 흑자 전환 뉴스만 봐도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겠지. 내가 알기론 오프라인에서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다들 몰래 온라인샵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다죠.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이란. 이상으로 한국 유니클로 흑자 전환 뉴스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